중국 반도체 생태계가 좀 왜곡돼 있는 게 과창판에 80%가 반도체로 돼 있긴 하지만 꼴랑 파운더리 중에 대표 주자인 SMIC 정도면 하나가 대표적이고 알맹이라고 볼 수 있는 메모리나 뭐 낸드 이런 기업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필두로 메모리 1등인 창시 메모리가 들어가고 그다음 또 낸드 1등 이렇게 이제 편입을 하게 되면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들이 들어가면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캐펙 사이클 시작이다. 3위 정도를 노리고 있는 기업이 본격적으로 이제 캐펙스를 하게 되면 일단은 뭐 거기 편입돼 있는 그 중국의 반도체 장비 업체들이나 소재 업체들이나 이런 쪽에 수혜가 클 것이라고 기대를 좀 하는 것 같고 그래서 중국 수출도 보면은 정말 좋은 데이터가 나오고 있는데 품목들이 좀 무섭긴 합니다. 정말 다양한 지역에서 자본재나 산업재 수출이 나오고 있고 비철이나 어떤 광물 쪽도 단가 오르는 쪽에 굉장히 수혜를 보고 있고 저의 포인트는 반도체 쪽을 제외한 나머지 영역에서 중국이 너무 비슷한 전략을 취하고 있고 실제 성과들이 나오다 보니까 중국의 차이넥스트 지수라고 있는데요. CATL이 들어가 있는 배터리 1인 그 종목 지수가 가장 실적이 좋게 나오고 있는데 지금 수출에 업그레이드 되는 부분을 반영하는 지수입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쓴 자료에서 CSMT가 편입되는 과창 50 지수 투자는 투자 안 하셔도 중국의 미래로 좀 보시고 진짜 실적과 실력은 차이넥스트 심천 시장에서 보셔야 된다. 중국도 공급망 쪽에서 우리나라 위협이 가장 제가 걸리는 부분이라서 반도체를 좀 제외한 영역들도 계속 좀 점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정말로 중국의 반도체 기술력 그게 이제 한국 기업들을 위협할 만한 수준이 되는 것인가 아니면 정말로 그 수요자들이 메모리가 너무 비싸서 이제는 진짜로 중국을 대체제로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이 된 것인가 이런 게 좀 걱정이 되거든요. 뭐부터 좀 질문을 드릴까요? 일단은 뭐 제가 탑다운을 보는 예.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뭐 결론적으로는 제가 이제 중국 쪽 기업이나 산업을 보는 입장에서는 기본적으로 당장 위협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뭐 기술적인 부분도 네. 그렇고 지금 뭐 당장 뭐 어떤 그 상장도 이제 곧 앞두고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물량이나 이런 것들이 내수 충당하기도 바쁘기 때문에 사실 뭐 노이즈는 될 수 있겠지만 궁극적으로 저는 한 1, 2년 정도는 오버캐파 그러니까 공급 과잉 관련해서는 크게 우려하시지 않아도 되고요. 제가 계속 상반기에 어쨌건 제가 담당자는 아니지만 반도체는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중국 쪽 CSMT 상장 자체는 이제 우리와의 실력 차다 이런 것들이 오히려 더 드러나는 계기가 되고요. 이제 어차피 성숙 시장 쪽, 그러니까 레거시 쪽에서의 각자의 길을 가는 거고 중국도 CSMT라는 기업을 통해서 뭐 역대 유례를 찾을 수가 없죠. 처음이죠. 이 정도로 단가나 마진율이 좋은 기업이 상장을 앞두고 있는데 반도체 쪽에서 돈을 번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이 병목덕이고요. 그래서 중국도 각자의 길을 좀 가는 거라서 당장은 그런 어떤 국내에서 보실 때 시사점은 크진 않은 것 같고요. 제가 차트 하나만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매크로 얘기를 감히 뭐 드리려고 그런 건 아니고 장표 잠깐 띄워주시면 중국이 요새 뭐 어쨌건 아시아 공급망에서는 뭐 2류 정도로 볼 수 있고 반도체에서도 역시 2류, 3류라고 그러니까 그런 의미의 3류가 아니라 이제 전체적으로 저희는 이제 후방으로 볼 수 있는데 최근에 중국 쪽 구도 얘기를 잘 보여줄 수 있으니까 자본시장을 보여주는 지표는 이제 왼쪽에 보시는 데이터는 중국의 대출하고 주가가 이제 괴리를 좀 보이고 있다는 모습이고요. 이제 오른쪽은 너무 잘 아시고 관심도 이제 없지만 중국 부동산이나 건설 경기 내수 지표 최근에 부진한데 장기 금리랑 같이 떨어지고 있는 모습을 좀 보여드리는 부분인데요. 제가 이제 이 얘기 CSMT 상장 얘기를 드릴 건데 최근에 중국이 한 2년 동안 집중하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어쨌건 국영제 쪽을 이제 말하자면 무너뜨리고, 그러니까 기존의 인프라 투자, 고정 투자, 고정자산 투자, 부동산 이런 것들이 이제 무너져서 내수 안 좋은 거 너무 잘 알고 계신데 그쪽에 자금 수요가 이제 안 살아나다 보니까 굉장히 이제 저희는 가계부채가 늘지만 중국은 대출 증가 자체가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도 훨씬 더 빠르게 줄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장기적으로 보면 우리나라랑 그 성장 모델 포트폴리오를 거의 비슷하게 지금 꾸려가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데이터라고 생각을 하고요. 보시는 왼쪽에 이 아까 이제 보여드린 대출하고 중국의 CSI 300 주가는 이게 뭐 테크 지수는 아닙니다만 중국의 이제 코스피 200 같은 지표죠. 근데 되게 이례적인 거긴 해요. 그러니까 중국이란 나라가 대출을 정말 어마하게 풀고 유동성을 많이 푸는 나라인데 그 데이터와 데이터가 내려감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주가가 오르고 있다는 거는 이제 지난 5년 동안 국영제나 예전의 전통 산업들의 시가총액이 날아가 버린 측면이 좀 있고 최근에 주가만 부양을 해서 그냥 올라가는 게 아니고 최근에 반도체라든지 AI 인프라도 그렇지만 중국이 지금 제일 잘하는 이제 반도체 외에 나머지 것들 인류가 돼가는 자본재 쪽, 산업재 쪽에 이제 주가들을 반영을 하면서 오르고 있고 또 돈의 흐름이 극단적으로 은행과 대출과 예금에서 벗어나서 자본시장은 지금 말씀드릴 CSMT 같은 대표 기업들의 상장과 산업자본 IPO 주식을 통해서
완전히 양극화된 모습을 보입니다. 저희는 뭐 사실 대출도 부동산 때문에 늘고 이쪽에 산업자본도 늘고 그러는데 중국은 아주 뚜렷하게 홍콩과 본토 주식시장에 이제 채권이나 주식 쪽만 이제 계속 그쪽 신산업이 몰리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게 뭐 주식을 설명한다라기보다는 기본적으로 중국이 성장 모델을 전환하는 초기의 성과들이 유동성 시장에서 특히 대출에서 나오고 있다는 부분을 좀 보여드리고 싶고요. 네. 제가 이제 오늘 CSMT 얘기는 전반적으로 이제 전략 측면에서 조금 몇 가지 시작을 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CSMT 상장 자체가 스케줄을 말씀을 드리면 내일 이제 로드쇼를 합니다. 온라인에서 이제 한 지분의 10% 정도를 이제 로드쇼를 시작을 하고요. 상장일은 오늘 로이터 보도에 따르면 27일 정도로 빠르게 상장을 하네요. 하게 됩니다. 그래서 네. 사실은 저희가 당초에 봤던 시기는 6월이었는데 어쨌건 이번에 이제 최종적으로 마무리가 되면서 7월 27일 정도일 네. 것 같고 그 과창판이라는 상해 거래소에 2019년에 개설한 테크보드에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요. 거기에 대표 인덱스가 과창 50으로 불리는 스타 50 지수, 반도체가 거의 80으로 구성되어 있는 테크 지수에 이제 편입이 되게 되는데 편입 시점은 시가총액 3위 안으로 이제 데뷔를 할 경우에는 한 달 안에 또 심사에서 이제 들어갈 수 있고요. 일반적으로는 3개월 안에 이제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중국에서 볼 때 이 창신메모리의 상장을 이제 어떤 식으로 보느냐. 일단은 중국 정부가 지금 지난 몇 년 동안 본인들의 가장 치부이자 약점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이제 당연히 이쪽 HBM이나 네. 이런 쪽을 포함한 반도체잖아요. 그래서 그런 쪽의 빌드업들의 일종의 이제 마무리 단계로서, 그러니까 이제 정부 자금은 엑시트를 하고 이제 국유 자본들이나 민간 자본이 들어가서 상장을 하게 되는 어떤 방점을 찍게 되는 거고, 중국 반도체 생태계가 사실은 좀 왜곡돼 있는 게 지금 올린다고 말씀드린 이 과창판에 네. 80%가 반도체로 돼 있긴 하지만 꼴랑 파운더리 중에 대표 주자인 SMIC 정도면 하나가 대표적이고 사실은 알맹이라고 볼 수 있는 메모리나 뭐 낸드 이런 기업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필두로 메모리 1등인 창신 메모리가 들어가고 이제 4분기로 예상합니다만 YMTC란 또 낸드 1등 이렇게 이제 편입을 하게 되면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들이 들어가면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캐펙 사이클 시작이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아는 대로 마이크론의 이제 한 3위 정도를 노리고 있는 월간 기준 이제 생산 캐파가 이제 그렇게 들어가는 기업이 본격적으로 이제 캐펙스를 하게 되면 일단은 뭐 거기 편입돼 있는 그 중국의 반도체 장비 업체들이나 소재 업체들이나 이런 쪽에 수혜가 클 것이라고 기대를 좀 하는 것 같고, 그래서 중국이 이번에 CSMT가 공개한 실적 자체가 본 적이 없는 데이터들이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놀라고 있는데요. 네. 장표 조금 띄워주시면은 네. 오른쪽에 일단 CSMT를 제가 뭐 칭찬하고자란 개념보다는 아까 그 병목의 수혜를 받고 네. 사실 중국은 저가 이제 어떤 박리담회라는 게 컨셉인 나라였고 사실 이 레거시 공정에서도 공급 과잉 논란이 있었었는데 최근에 이제 뭐 DDR 수혜가 이제 제일 큰 건데 기본적으로 이번 상반기 가이던스 자체가 지난 7년 동안의 적자를 그냥 한 방에 해소하면서 1000% 넘게씩 이렇게 매출이 나오고 순이익이 나오다 보니까 네. 한껏 고무돼 있긴 합니다. 그러니까 네. 상반기 내내 중국 투자자들이 코스피 개장을 볼 정도로 사실 저희 국내 이 모든 에너지가 중국에도 전달이 됐기 때문에 사실 중국 내에서도 그나마 볼 수 있었던 AI 인프라나 뭐 AI 관련 주식들을 코스피가 이제 대장이었기 때문에 특히 하이닉스나 이런 걸 봤던 입장에서 반도체 포모가 굉장히 심했었는데 어쨌건 이번 상장을 앞두고 이 공개된 내용에서 우리도 이제 돈을 벌 수 있구나라는 부분들에 대한 부분이 제일 크고요. 사실 내부적으로는 HBM 기술이나 이런 내용들이 거의 언급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예민하게 볼 수 있는 그런 기술 격차 축소나 이런 것들은 사실 중국 매니저들 만나봐도 그걸 기대해서라기보다는 진짜 돈을 버는 반도체 기업이 인덱스에 들어와서 플레이어가 된다는 부분, 그리고 소부장 업체들이 이제 국산화율을 높여야 되는 상황에서 이제 그들이 어떤 차용될 거라는 기대감이 부각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표 여기 오른쪽 거 조금 띄워주시면요. 요거는 이제 보시면 중국의 반도체 장비나 소재 국산화율이 굉장히 낮은 걸 좀 보여드리는 건데 기본적으로 이제 내년하고 내후년까지 두 개의 이게 업체, 그러니까 YMTC랑 CSMT가 들어오면서 캐펙스 사이클이 굉장히 강하게 이루어질 거기 때문에 관련해서 중국 내 스토리들은 이제 국산화율에 대한 어떤 채택 기대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몰려 있기 때문에 당장 위협으로 보실 필요는 없고요. 아까 말씀드린 그 과창 50, 그러니까 스타 50이라는 지수가 어떤 흐름을 좀 보이고 혹시 외국인이 종목 투자를 하진 않지만 지수 투자는 가능하기 때문에 관련해서 이제 어떤 베팅들이 들어갈 수 있느냐 이런 것들만 체크를 좀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중국 자국 내 생태계 구성의 초기 단계고 중국 정부의 어떤 병목 해결을 위한
그 일종의 어떤 스텝 중에 가장 눈에 띄는 행보 정도로 이해하고 이제 쫓아가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미국의 경기를 미국의 AI 데이터 센터 산업이 거의 이끈다 할 정도로 GDP 그 성장을 견인해 왔는데요. 중국도 그 정도로 투자를 하고 있나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중국은 투자를 하는데 그리고 투자를 한 미국이 2년 정도 뒤늦게 AI 투자를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의 뭐 소위 말해 빅테크들이 하고 있는 지금 CSP나 이런 데이터 센터 관련 투자는 한 2년 정도 후행하고 실제 정점은 내년 정도 예상을 하는데 이것도 장표를 조금 띄워드리면 네. 이것조차도 사실 중국은 약간 그 AGI 시대를 향하는 그 방식 자체가 약간 가성비를 추구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보시는 왼쪽 그림은 지금 현재 저희가 측정하고 있는 미국과 중국의 캐펙스 규모 차이는 하이퍼스케일러 기준으로 보면은 한 8분의 1, 9분의 1 정도인데 미국이 너무 하늘로 가고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그와 관련된 반대급부의 신용 위기나 뭐 이런 이제 위험들 얘기는 하지만 사실 중국은 어떻게 말하면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게 국유자본 형태로 같이 들어가서 신용 위험은 없는데 조금 느리거나 화끈함이 좀 떨어진다. 그래서 실제로 격차를 좀 줄이기보다는 지금 현재로서는 올해 추정치 기준으로는 격차가 더 벌어지는 모습입니다. 뭐 알리바바나 아시는 텐센트나 뭐 중국의 차이나텔레콤 같은 통신 업체들도 캐펙스에 다 동참하고 있지만 여전히 간극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중국 투자자들은 반도체도 저희가 지금 뭐 거의 뭐 하이퍼스케일러 캐펙스 전망치 상향하냐 하향하냐 이 각도 보고 있잖아요. 사실 중국은 그쪽보다는 투자를 많이 한다기보다는 어떻게 활용하는지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이걸 썼을 때 상업화를 할 수 있는 알리바바나 텐센트 같은 기업들이 지금은 돈을 못 벌어서 홍콩 주가 빠지지만 이거가 과연 돈이 되는지 그리고 공공재 성격으로 토큰 사용량을 지금 활용하고 있고 모델을 싸게 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중국이 지금 설치량 기준으로 보면은 미국과의 간극이 한 번만 더 띄워주시면요. 네. 왼쪽에 보시면 캐펙스 차이보다는 좀 덜 납니다. 덜 나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중국이 적용하는 방식 자체가 조금 약간의 효율성이 좀 더 있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전반적인 데이터 센터 구축 비용이나 이런 것들이 미국과는 확실히 싼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뒤늦게 아마 조금 실력이 드러나겠지만 기본적으로 중국이 에너지나 전력망 쪽이나 이걸 설치한 후에 사용하는 데 있어서의 어떤 활용도, 생태계 이런 것들은 뭐 중국 내에서의 이제 위안은 나름대로 이제 우리가 좀 유리하다. 특히 저희가 뭐 원전, 석탄, 화력, 뭐 신재생 모두 다 지금 동시에 하는 중국 입장에서 보면은 전기 쪽이나 전력 쪽에서 이제 실제 써야 되는 상황. 그리고 최근에 아시겠지만 중국이 지금 미국과의 토큰량 격차를 올해 상반기 들어서 완전히 벌리고 있는데 어마어마하게 쓰거든요. 네. 근데 사실은 되게 싸게 쓰고 있고 네. 전반적으로 이제 그 가격 쪽에 대한 사용 쪽으로 갔을 때 중국은 좀 우위를 가질 거라고 생각하면서 지금의 어떤 장치 쪽이나 자본재 쪽, 뭐 반도체 쪽에서는 여류지만 전반적으로 이건 따라가는 거고 사용도 쪽에 대한 기대감으로 중국 시장을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제가 이걸 여쭤본 이유가 네. 그 미국 데이터 센터 시장을 보다 보니까 미국과 중국의 AI 모델 격차가 불과 6개월 정도밖에 나지 않는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중국은 엔비디아의 최신형 칩을 쓰지도 않았는데도 이렇게 따라올 수 있다는 게 대단한 경쟁력 아니냐 이러는데 중국 담당하시니까 중국 모델도 많이 쓰실 것 같아요. 실제 그렇게 느끼시나요? 저도 클로드나 중국 거 많이 못 쓰시나요? 중국 보안 거는 때문에. 예, 뭐 보안 문제라기보다는 그냥 뭐 제가 그 정도까지 딥하게 작업을 해서 테스트는 하지 않았는데요. 네. 전반적인 평이나 이런 걸 제가 그냥 추격하는 정도인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지금 전반적으로 개발자들이 쓰는 쪽은 비미국 시장에서는 중국 모델들의 어떤 성과가 지금 많이 나오고 있고 중국 내에서도 그거 관련된 그러니까 저희가 한 2, 3년 전부터 제가 그쪽 담당은 아니지만 너희들이 생각하는 이게 주가가 안 좋을 때 장점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대체로는 인력들이나 인재풀 그리고 개발진 그리고 아시겠지만 중국의 빅테크들이 갖고 있는 그런 인적 자원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고요. AI 응용 단계에서의 본인들의 장점 얘기를 했는데 모델들이 지금 그쪽에서 실력이 나는 것 같습니다. 아시겠지만 주가와 상관없이 네. 중국의 전반적인 소부장이나 산업재에서도 안 쓰이는 데가 없을 정도로 그렇듯이 실제 중국은 싼 맛에 쓴다는 걸 조금 넘어서서 전반적으로 이제 업그레이드 되는 게 모델에서도 좀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기술적으로도 상당히 도약하고 있다 이런 느낌을 받고 있는데요. 그럼 CXMT로 돌아와서 CXMT 아까 보여주실 때 캐파가 SK 하이닉스 대비 지금 절반 정도쯤 되는 것 같은데 세계 4위고요. 네. 그런데 이제 중국 기업들은 무서운 게 한번 증설하면 이제 IPO까지 해서 자금 모집하면 기술도 따라잡지만 양적으로 엄청난 승부를 보지 않습니까? 앞으로 전망은 어떤가요?
일단 저희가 나와 있는 계획상이나 중국 정부가 지금 현재 지원하는 형태로 추정되는 자금을 합쳤을 때는 향후 한 2년 정도의 그 캐파 계획이나 이런 것들은 그렇게까지 위협적이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글로벌 MS를 가져가는 부분은 우리가 조금 더 이제는 조금 등한시해도 되는 약간 성숙시장 쪽에서 조금 더 가져가는 거라서 지금 장표 띄워주시면 전반적으로 좀 비교했던 장표들이 일단 웨이퍼 캐파나 이런 것들은 28년 정도까지 갔을 때는 상당히 지금 많이 늘어나서 글로벌 2위권, 3위권까지도 노린다고 얘기는 하는데 사실은 전반적으로 증설 계획을 보면 전체적으로 저는 조금 아직까지 보수적인 것 같습니다. 사실 요번에 CSMT가 조달하는 자금도 300억 위안, 그러니까 한화로 치면 6, 7조 원 정도 되는데 사실 저희가 당초 생각했던 것보다 작은 규모긴 합니다. 물론 중국의 과창판 상장에서는 두 번째로 많은 규모의 조달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뒤에 더 많은 자금의 지원이 있을 거로 생각을 하고요. 제일 중요한 부분은 이 자금들 자체가 뭐 공개되진 않았지만 HBM 쪽이나 기술 캐치업하는 데 일단 쓴다는 부분, 그리고 자국의 내수를 지금 다 쓰지 못할 정도로 지금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풀로 돌리고 있는 건 사실이기 때문에 내년 내후년에 이제 늘리는 이제 추가적인 계획들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게 그 하도 반도체 관련 종목들 주가가 이제 극단적이다 보니까 네. 사람들이 이제 극단적인 공포, 극단적인 상상도 하게 되는데 그 어떤 질문을 드리려고 하냐면 트럼프가 이제 중국과의 뭐 어떤 거래를 하는 와중에 그런 뭐 ASML의 장비라든지 이런 부분을 소폭 좀 풀어준다든지 네. 이렇게 되면 정말 큰일 난다. 이런 상상을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현실성이 있는 얘기입니까? 일단 뭐 아시겠지만 미중 관계는 양쪽이 이제는 전술적인 휴전을 좀 택한 상태고 상당히 자극적인 혹은 서프라이즈한 그런 실질적인 어떤 액션은 서로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중국도 주지 않을 거고 마찬가지로 미국도 사실 히토를 받아야 되는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조율은 있을 수 있지만 네. 그 정도 액션이 나오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요. 네. 다만 네덜란드 입장이 좀 있고 예. 또 어떤 껴있는 국가들의 입장에서는 또 두 다리를 걸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뭐 YMTC나 이런 쪽에 뭐 비공개로 듣고 있는 정보도 여러 가지 취합해 보면 전체적으로 어떤 장비들이나 이런 것들도 이미 계약이 완료되기 전에 뭐 드렸다라든지 뭐 이런 얘기는 있습니다. 근데 사실 저희가 볼 때 지금 화웨이나 여러 가지 발표하는 걸 보면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게 사실이고 네. 현실적으로 한 3년 정도 격차를 가지고 지금 HBM 쫓아가고 단계를 뛰어넘어서 뭐 최근에 HBM3E나 뭐 여러 가지 하려고 하는데 수율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떨어지고요. 실제 아주 과격한 지원이 아닌 이상 우리가 지금 그런 쪽에 느끼는 공포보다는 그냥 저 개인적으로는 네. 반도체도 좋은데 반도체를 제외한 나머지 쪽에서 인류가 되고자 하는, 그러니까 공급망의 경쟁에서 아까도 대출 데이터 보여드렸지만 싹 다 기존의 구경제를 날려버리고 내수 침체고 고용은 안 좋지만 너무 제조업과 공급망의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게 우리나라랑 너무 똑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비미국 시장에서 그리고 오늘 나온 중국 수출도 보면은 한국보다는 화끈하진 않지만 정말 좋은 데이터가 나오고 있는데 그 품목들이 좀 무섭긴 합니다. 물론 중국도 반도체 가격이 올라서 수출이 잘 나오고 있지만 네. 여러 지역에서, 그러니까 심지어 미국도 두 자릿수가 지금 두 자릿수 증가율이 나오고 있죠. 왜냐하면 미국도 드려야 될 변압기나 드려야 될 것들은 우회에서 계속 들어오니까요. 근데 정말 다양한 지역에서 자본재나 산업재 수출이 나오고 있고 우리나라랑 좀 다른 거는 비철이나 어떤 광물 쪽도 단가 오르는 쪽에 굉장히 수혜를 보고 있고 자본재나 산업재 쪽에서 올라오기 때문에 저의 포인트는 반도체 쪽을 제외한 나머지 영역에서 중국이 너무 비슷한 이제 어떤 전략을 취하고 있고 실제 성과들이 나오다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 공급망 쪽의 기업들이 물론 이제 중국 주식시장이 완전히 개방이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외국인이 뭐 국내에서 우리 주식을 팔고 그렇게 가는 전략은 아니지만 저희가 이제 오늘 소개가 시간 관계상 어렵겠지만 중국의 차이넥스트 지수라고 있는데요. CATL이 들어가 있는 네. 배터리 1인 그 종목 지수가 가장 실적이 좋게 나오고 있는데 지금 수출에 업그레이드 되는 부분을 반영하는 지수입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최근에 쓴 자료에서 그 CSMT가 편입되는 과창 50지수 투자는 투자 안 하셔도 중국의 미래로 좀 보시고 생태계로 보셔서 PER 보는 게 아니고 걔네 산업재는 죄송합니다. 반도체 생태계 보는 거고요. 진짜 실적과 실력은 차이넥스트 심천 시장에서 보셔야 된다. 그래서 그런 쪽에 이제 중국도 공급망 쪽에서 우리나라 위협이 가장 제가 걸리는 부분이라서 이제 반도체를 좀 제외한 영역들도
계속 좀 점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시장이 너무 우울한 와중에 중국 지수는 의외로 또 성과가 좋은 것 같더라고요. 지금 말씀해주신 차이넥스트나 네. 과창 50, 이게 어떻게 구성이 돼 있고 네. 앞으로 전망은 어떻게 보시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국에서 투자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까지 좀 여쭤봐도 네, 될까요? 알겠습니다. 네. 일단 중국이 상반기에 저희가 거의 무풀 상태처럼 관심이 없으셨던 네, 거예요. 맞아요. 기존에 투자하셨던 건 아픔을 드렸고 투자하셨던 것들이 주로 항생테크나 홍콩 또 뭐 CSI 300 그 정도였고 해외 주식에서는 또 이제 노출도가 없다 보니까 많이 관심이 없으셨던 것 같은데요. 두 개 지수가 신고가였는데 하나가 아까 말씀드린 과창 50 지수, 스타 50 지수 반도체고요. 그 보시는 장표 마지막으로 좀 띄워주고 말씀을 좀 드리면 보시는 건 이제 CATL로 대변되는 차이넥스트라는 심천의 창업한 지수입니다. 이것도 투자를 많이 안 하셔서 그런데 이제 중국 내에서 최근에 거래대금은 25% 차지할 정도의 이제 지수인데요. 이 지수가 아까 말씀드린 산업재, 자본재, 중국 수출이 잘하는 것들을 이제 수혜를 보고 있고 특히 한 50% 정도의 이 거래가 시가총액이 CATL이나 광모듈, PCB, 또 변압기, 또 바이오 이런 쪽의 종목으로 돼 있어서 혹시 이제 우리나라가 좀 해칭하는 개념으로 좀 보신다면 이 지수도 장기적으로 저는 장기적으로가 아니라 실제 하반기 실적이 가장 좋게 나올 수 있는 지수라서 관심 있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투자하실 수 있는 방법은 당연히 국내에다 ETF가 있어서 스타 50 혹은 네. 방금 말씀드린 차이넥스트 그리고 이제 제일 아픔을 드리고 있는 항생테크 같은 홍콩 지수 다 가능은 합니다. 다만 종목 투자 어렵기 때문에 해당 지수들은 중국애들 공급망의 어떤 전략들의 어떤 최근의 추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하반기에 요 차이넥스트 한번 기억 꼭 하셨다가 지금도 주가를 보시면은 이거 많이 올랐는데 생각할 수 있는데 실적이 너무 좋아서 그냥 저희 코스피도 그렇지만 반도체가 그렇습니다만 PR이 계속 어떤 전고점 대비해서 한 30% 차이가 나는데 여전히 실적으로 계속 밸류에이션 부담을 낮출 수 있는 지수라서 차이넥스트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